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문 철학, 접근의 어떤 인문 철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오늘 여기서 끝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법하고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앞에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앞에 이론하고 법에 관한 것은 국토부, 환경부, 그 다음에 산림청, 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런 것을 지금 한번 모아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모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말 안 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자신만만의 어떤 이론은 정말 시험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내용. 이것까지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론 1, 2, 3, 4, 5, 6까지 있나요? 시공하고 계획론까지. 정말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 모르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획 어떤 접근, 조사,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법, 제도 이런 것은요. 조금 더 부차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좀 더 많이 하는데 많이 부차적인 걸 보는데 짧게 나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과일의 종류, 접대는 우리가 이론은 이거는 귤입니다. 이거는 사과입니다. 이거는 뭐 배입니다. 아니면 귤 중에서도요. 이 귤은 뭐 국산이고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귤이고요. 이거는 뭐 진짜 델몬트 뭐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귤이고요. 뭐 원산지가 그렇고요.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귤을 통틀어서 귤뿐만이 아니라 과일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과일의 종류는 이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성들은 왜 그렇던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다 하려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해주는 거죠. 실제 그걸 또 모르면은 이런 특성이 왜 있는가를 왜 열대 과일이고 왜 이 배는 왜 우리 한국에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외국에도 배 있는데 배 모양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배는 동그스름한데 외국의 배는 이렇게 표주박 같이 생긴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겼잖아요. 다 기후나 토양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면 국토의 어떤 내용들도 보면 다 시험으로 구분은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법, 제도, 기준을 국토법하고 환경법하고 나누긴 나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눴냐면 아직 올라가 있진 않아요. 자, 저는 정리는 돼 있는데 환경국토뭐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 잠깐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조금 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세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PUD라든지 인센티브 저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해주질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해줬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뒤에 가보면은 이거는 시험에 나왔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단어라든지 우리가 또 환경 부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가 계획 접근 루루스라든지 뭐 핀피 이런 단어도 사실은 적용해서는 잘 쓰진 않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크레임 할 때 왜 크레임이 생기는가 라고 하면서 사회 현상에 관한 이야기로 그런 단어를 넣은 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아까 POD라든지 뭐 이런 단어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좀 생소한 여러분이 말 그대로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또 좀 생소한 단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갔다 가서 보고요. 도시계획이나 사실은 도시계획이 나중에 토목하고 건축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적용은 왜 이런 거 다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적용은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 시공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더 많고 더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법 부분만 좀 더 많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건축 시공 기술사 우리 회사도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토목 기술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될거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시간 나면요. 우리가 수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해양 이런 쪽까지도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까지는 안 실어놨어요. 어떤 부분 짤막짤막하게도 해놨는데 어떤 바다의 특성, 연안인 특성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또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의안, 서유구, 홍만선 해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조경이 아니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수목, 하고 상징성 이런 것으로 많이 나오죠. 자, 배식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종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종 선정은 다 문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안이나 서유구, 홍만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요.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강의안, 서유구, 홍만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저 강의안은 좀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서유구는 신무라 마라 소리를 했고요. 홍만선은 나무 입장에서 경제적인 가치 쪽에서, 그리고 서유구는 풍수 입장에서 기와 보안. 자, 서유구와 홍만선은 둘 다 기와 보안인데, 기의 보안과 압성의 개념인데, 홍만선은 생태적인 입장에서 좀 더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록, 교목, 낙엽, 관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유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대나무 종류가 많이 있고요. 홍만선은 소나무, 대컨대 뭐 춘백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강의안은 그렇게 안 나왔죠. 그죠? 자, 왜 그렇냐 하면요. 강의안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꽃잎, 그 다음에 입의 어떤 숫자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무가 선정하는 나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 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무 다 넣어도 됩니다. 산에서 보는 나무, 현대에서 보는 나무 이런 것도 다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서양의 어떤 나무, 뭐 히말라야 시대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이런 거 빼고는 독일 가뭄비 이런 거는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우리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용들 다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어하고 과거에는 그런 시험도 나왔어요. 현대어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종을 그 당시에 사용했던 나무 이름을 써라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또 옆에 과거에 또 썼던 거, 페랭이 같은 경우는 석축화라는 단어도 썼고요. 맨다라미 같은 경우는 개가나 닭개자를 썼죠, 그죠? 머리 관자를 쓰고 자 이런 단어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려 시대 때는 그 정원에 썼던 것은 주로 실용성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 조선 시대 때 와서는 약간 꽃피고 관상적인 것을 많이 사용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시대 때 유교가 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나무들도 많이 사용을 했죠. 앞마당이라든지 이런 곳, 앞마당이라 해서 요 앞마당이 아니고 저쪽 밭 같은 데요. 아니면 뒤쪽에 이런 나무 이런 것은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 그 홍만선 선생님께서 썼던 나왔죠. 대추나무 이런 것은 바로 마당에 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감집들은 바로 마당에 심지는 않죠. 그죠? 마당에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대추나무 많이 있는데요. 감나무 집 앞에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20세기와 19세기 말 돼서 바뀌는 거죠. 풍수에 관한 개념이 완전 뭐 민간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 개념 때문에 그런 거 심은 거죠, 실제로. 자, 이제 그런 것을 좀 알면은 좀 더 답쓰기가 유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답쓰기가 유연해라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식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소나무 식재는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소나무 식재 위치 해놨습니다. 근데 소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앞에 지금 산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자충령 500호 뭐짜고 저짜고 그래서 양쪽으로 강이 흐르는 게 좋다, 물길이 흐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집은 음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좌향을 본다 했죠, 그죠? 형국론 하면서 좌향을 보는데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필히 북서쪽에 우리가 가산 축조를 해주는 개념이죠. 자, 근데 큰 산에 어떠한 개념이 있는데 뒤에 동산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산 축조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미산이 지금 그런 개념이죠. 중국에서 마마가 유행했던 시절에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산 축조를 하는 개념인데 그곳에 가산 축조를 하면서 숲의 조성을 했다라고 그랬어. 숲하면서 우리가 대숲이나 솔숲을 많이 했죠. 그죠? 자, 솔숲이나 대숲을 하는 거는 그 지형에 가장 알맞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장 많기 때문에 해준 거죠. 제일 잘 자라기 때문에 갖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기후에 제일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해양성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도 소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해송이 이탈리아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나무와 소나무는 주로 가산 조성의 숲의 개념으로 많이 심었고요. 집에 그러면 소나무가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의 개념이에요. 별로 심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사실 관상용의 개념으로 심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김홍도 그림에 보면요. 백년 무슨 환갑잔치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그림을 보면 앞마당 쪽에 소나무가 이렇게 벽 옆에 있어요. 담장 옆에. 그 소나무가 가지가 흩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봤을 때, 야, 이게 김홍도 씨가 그린 그림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소나무 위치가 내가 볼 때 잘못됐다 아니면 지가 상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상상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앞마당이나 이렇게 청면에 한두 개 나무 심지를 않습니다. 원래 앞에 우리가 나무 임원 16지에 봐도요. 나무 옆에 청면으로 하는 것은 풍수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드나무를 심든지 소나무를 심어요. 자, 집 안에 집 가쪽에 있다면 물길이 이렇게 오거든요. 자, 이럴 때 물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 두둑을 쌓아요. 옆으로 쫙 보면은 이렇게 강이 이쪽에서 물이 흐르면 이쪽에 두둑을 쌓아서 우리가 소나무나 버드나무를 열식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를 좋아하는 건 버드나무니까,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마당에 심는 일은 하지 마라라고 나옵니다. 임원 16지에는 그러기 때문에 마당에 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시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집 안에 방 안에 분재를 키운 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계. 자, 화계는 어디에 있죠? 집 뒤쪽에 있죠. 전저 후고 때문에 뒤쪽에 우리가 화계를 합니다. 그때 세 번째 단에 벚나무는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벚나무, 낙엽수를 심었죠. 상록수를 심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화계는 단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단이 좁고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심을 수만큼 상록수는 분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성이에요. 소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는 안 심는다는 소리예요. 둥근 소나무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가 집 안에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곡간을 좋아했느냐, 그러니까 곡 있는 것을 좋아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직간을 좋아했느냐, 이것도 아니죠. 곡간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바람이나 어떤 토양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영양분 때문에 지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소나무 곡간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일본 사람이 일본에 그 나무를 들고 갔더니만 직선으로 자라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다 바람의 관계, 토양의 관계, 토양의 영양분, 미생물의 관계 때문이죠. 그죠? 지가 막 자라면서 비틀어 가면서 영양분을 빨아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6일면 7만 쭉쭉 빨아면 굵게 쭉쭉 자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곡간을 좋아해서 곡간을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식을 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당에 심을 일이 없었으니까. 물론 이렇게 두둑에 심을 때는 이식을 해 오겠지만 이식을 했다는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물기를 냈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마당에는 주로 앞에 심은 게 아니고 우리가 뒤쪽에 많이 심었죠. 앞마당에도 그죠. 앞에 나무 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심육지 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의 양화수록 같은 경우도 생태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실제로 앞마당에 앞마당이 아니고 마당 안으로 심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마당은 그렇게 나무 심을 만큼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의 어떤 개념으로 봐서, 그 다음에 여유로 봐서 담을 하면 했지. 그렇게 뭐 져가지고 나무를 심고 한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건 갖다 놨어요. 우리가 돌학도 그렇지만 괴석 같은 걸 하지 화분에 괴석을 갖다 넣어서 미적인 감상으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는 심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맨 가쪽에 그죠? 삼식. 근데 마당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그래서 우리가 뭐 삼정성이 나온다, 뭐 해화나무를 심으면 삼정성이 나온다는 것은 마당에 심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뒤쪽을 아예 심든지 아니면 자기 바깥마당. 정말해서 자기 그 동네는 다 자기 대감집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다 된 거지 마당 자체는 없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시에 봐도요, 담장 너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에 담장 너머 목련꽃이 피어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시에.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자기 집안에 심어진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동양화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고 우리가 많이 동양화 많이 봤잖아. 심사인당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허준 동생입니까? 그분의 어떤 시라든지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제가 그 유명한 어떤 한시를 다 봐도 우리가 심어져 있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매화라는 거죠. 그죠? 매화인데
창을 열어서 달을 보니 매화가 매화 속에 걸려있는 달이었고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봐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양의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그림이나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리는 거죠. 가장 기본의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림이나 시는 거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건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보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법 제도에 관한 내용들 앞에 못다 했던 거 우리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서 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넘어서 간단하게 또 전체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